안녕하세요. 세로미입니다. 구기 종목에서 탁구공이 2.7g 그리고 크기는 40mm로 가장 작습니다. 라켓도 가장 작고 가벼운데 한 무거운 것이 200g 정도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탁구 실력이 빠르게 늘지 않는 이유는 탁구공이 가볍고 적기 때문입니다. 공이 가볍고 작기 때문에 손과 팔로만 쳐도 테이블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팔 위주로 타격을 합니다. 그래서 탁구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탁구는 공이 가볍기 때문에 팔 위주로 스윙을 해서 공을 넘길 수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탁구 타격에 대한 설명이 팔 사용과 라켓 각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기택 관장님이 강조하듯이 탁구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발과 다리로 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다시 설명을 라켓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공에 맞는 찰나의 순간에 라켓각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라켓각을 조절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공은 라켓에 맞고 튀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팔스윙과 라켓 각도로 설명을 하고 라켓 각도와 팔스윙을 교정해줍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서는 탁구 실력이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탁구 실력이 향상되려면 김기택 감독님이 말했듯이 발과 다리로 쳐야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라켓 각도와 팔스윙에 의존을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라켓에 공이 맞을 때 각도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격할 때마다 라켓각을 조절할 수도 없고 라켓각을 조절해 줄 시간도 없습니다. 타격할 때 라켓각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본인에 맞는 라켓 각도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에서도 알 수 있지만 포워드 스윙을 하면서 팔과 손목으로 라켓각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포핸드도 백핸드도 저런 찰나의 순간에 라켓각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라켓각을 조정하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처럼 라켓각의 변화가 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라켓각도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선수들은 약한 하회전과 강한 하회전일 때 라켓각도 차이가 잘하는 선수는 3.9도 차이가 있고 못하는 선수는 4.9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스매시와 탑스핀의 라켓각도 차이도 4.5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타격을 할 때 라켓각을 조절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이 날아왔는데 그 순간에 라켓각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립을 조정하거나 팔의 내회전을 더 많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팩트 순간에 라켓각을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팔만의 스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탁구 타격은 하체에서 만들어진 힘이 몸체 회전과 팔스윙으로 전달되는데 라켓각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 그 힘은 전달되지 못하고 팔만의 스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재현 감독님이 회전을 주는 감각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오해를 하게 되면 임팩트 순간에 저런 식으로 라켓각을 조절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켓을 안재현 감독님의 설명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런 식으로 치면서 회전을 주게 되면 하체에서 만들어진 힘은 전달되지 않고 팔로만 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탁구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하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팔 위주의 연습 방법, 라켓 각도를 맞추어주는 연습 방법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합니다. 라켓 각도도 전체적인 타격 메커니즘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라켓 각도를 팔과 손목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타격 메커니즘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하체를 이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롱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 동작을 분석하면서 제가 레슨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마롱 선수도 처음부터 이 영상처럼 능숙하게 탑스핀을 걸지는 않았을 겁니다. 차분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탁구 실력 향상을 위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체를 정확하게 이용하는 타격 메커니즘을 만들면 됩니다. 위 그림처럼 백스윙을 해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백스윙을 할 때도 처음에는 왼발로 밀어주고 오른발이 우측으로 함께 틀어진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왼발 뒤꿈치가 들리고 오른발 앞꿈치와 뒤꿈치가 지면에 밀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고관절을 이용해서 상체가 앞으로 살짝 숙여진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팔과 라켓의 위치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라켓이 허벅지나 엉덩이 사이에 위치하면 됩니다. 팔과 라켓은 처음에는 위치보다는 힘이 빠져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백스윙 상태에서 앞뒤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지를 체크해야 하는데 초보자분은 물론이고 지역 3부분들도 이 사진처럼 시키면 몸이 앞뒤 좌우로 상하로 흔들립니다. 팔 스윙 위주로 스윙을 했던 지역 일부분들도 몸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하면서 백스윙 자세를 유지하게 합니다. 백스윙 끝에서 상체와 하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른쪽 장단지를 세워서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2초에서 3초 동안은 중심을 잘 잡고 있어서 몸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롱 선수는 아주 능숙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오른발로 밀어서 엉덩이를 회전시키고 그 힘이 전달되어서 상체가 회전하고 팔이 스윙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 하는 분들은 마롱처럼 못합니다. 대부분이 오른발로 차지 못하고 상체가 먼저 회전되기도 합니다. 상체가 먼저 회전하는 분들은 백스윙을 할 때 상체를 고정하지 않고 상체를 먼저 우측으로 회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공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경을 오른발로 지면을 밀어서 엉덩이를 회전시키는 동작에 집중하면 됩니다. 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오른발로 지면을 밀어서 엉덩이를 회전시키려고 하면 됩니다. 오른발로 밀어주는 동작도 강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밀어주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발로 지면을 밀어서 왼발도 함께 회전해야 하는데 이때 왼발이 먼저 회전하면 안 됩니다. 또한 오른발로 밀어서 오른무릎이 굽혀져야지 오른무릎이 먼저 굽혀져서는 안 됩니다. 백스윙 때 고관절을 이용해서 숙여졌던 상체도 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의식하고 오른발로 밀어주면 대단히 어색할 겁니다. 이 어색함을 즐겨야 합니다. 이런 동작이 어색하다고 멈추게 되면 다시 팔스윙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이 맞지 않아도 됩니다. 오른발로 밀어주면 백스윙 때 우측으로 회전되었던 왼발이 임팩트가 되면서 왼발 뒤꿈치가 지면에 밀착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임팩트 시점에서 하체 동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임팩트 순간에 왼발 뒤꿈치가 땅에 떨어져 있다가 임팩트 후에 왼발 뒤꿈치가 지면에 밀착된다는 점은 강조를 하겠습니다. 임팩트 후에 왼발과 오른발이 지면에 밀착해서 중심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 사진처럼 왼발 장단지가 지면과 수직으로 세워지면 됩니다. 그런데 마롱 선수처럼 정확한 동작은 처음에는 꿈꾸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이 어정쩡한 상태로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어거지로 오른발로 더 밀어서 사진처럼 자세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팔과 라켓의 위치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신경 써야 할 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라켓이 가슴보다 조금 높게 위치하는 정도면 됩니다. 팔로스로 끝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마롱 선수의 어깨선이 탁구대 엔드라인과 평행을 이룬다는 점입니다.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그은 선이 탁구대 엔드라인과 평행하게 위치해야 합니다. 이것을 체크해야 하는데 만약 이 선이 평행하지 않으면 포워드 스윙을 할 때 상체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즉 왼쪽 어깨가 먼저 열리면서 스윙을 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수정할 때는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열리지 않도록 하면서 오른발로 밀어주면 왼발이 함께 회전하는데 이 힘이 엉덩이 회전으로 전달되도록 하면 됩니다. 이때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먼저 열리는 분들은 지도하는 분들이 왼쪽 어깨가 회전하지 않도록 누르면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먼저 열리는 분들은
척추선이 유지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스쿼트 스트레칭을 통해서 척추 기립근을 살려놓도록 해야 합니다. 나이를 먹고 스쿼트를 하게 되면 무릎이 무리가 갈 수 있는데, 처음에는 지금처럼 스쿼트 자세에서 척추를 편 상태로 10초 이상 있다가 자세를 풀어주면 됩니다. 나이를 드신 분들은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와 골반에 많은 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팔로스로 끝에서 공을 던져주면 이번에는 왼발로 밀어서 백스윙을 하면 됩니다. 조금 능숙한 분들은 공을 던져주면서 백스윙을 하게 하고, 능숙하지 않는 분들은 공을 던져주지 않고 왼발로 밀어서 백스윙을 하게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팔과 상체는 힘을 빼고 있으면 된다는 점입니다. 백스윙을 할 때 팔을 먼저 뒤로 빼거나 상체를 먼저 돌리면 연습의 효과는 없게 됩니다. 백스윙을 할 때 왼발로 밀어주고 오른발도 함께 회전하면서 엉덩이가 우측으로 회전을 해야 하는데, 상체를 먼저 돌리면 엉덩이가 회전하지 않습니다. 상체는 고정한다는 느낌으로 해야 왼발로 밀어주고 오른발로 함께 회전하면서 엉덩이가 회전합니다. 반드시 왼발로 밀어서 백스윙을 시작하게 해서 오른발도 다시 우측으로 회전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힘이 전달되어서 상체가 회전하는데, 상체는 하체가 움직인 후에 고관절을 이용해서 앞으로 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상체를 먼저 돌리거나 팔을 먼저 뒤로 빼서는 안 됩니다. 잘 안 되어도 신경 쓰지 말고 반드시 왼발로 밀어주는 힘으로 백스윙을 해야 합니다. 마롱도 처음에는 이렇게 능숙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왼발로 밀어주고 오른발도 같이 회전하고 그 힘이 전달되어서 엉덩이를 비롯한 상체가 회전하는 백스윙은 처음에는 정말 어색합니다.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 백스윙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마롱처럼 백스윙에서 완벽하게 자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발로그스로 끝에서 공을 던져주면 백스윙에서 점검을 못하지만, 아직 공을 던져주지 않았으면 백스윙 끝에서 앞에서 점검한 내용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마롱도 처음에는 이런 상태를 유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시도를 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공을 다시 던져주면서 반복하면 됩니다. 제가 팔스윙이나 라켓 각도에 별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라켓 각도가 잘 형성되지 않는 분들은 평소에 손목과 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아귀 힘을 키울 수 있는 악력 운동을 하는 것이 스윙하면서 라켓 각도를 신경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라켓으로 하는 운동은 손의 악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켓 각도를 스윙하는 과정에서 조절하는 생각은 머리에서 버려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스윙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도록 평소에 스트레칭을 해주고, 스윙을 하는 과정에서는 손목과 팔에 힘을 빼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타격할 때 라켓 위치는 백스윙에서 정해지는데, 이 위치도 선수마다 다 다릅니다. 팀오블 선수는 백스윙 끝에서 라켓 위치가 오른쪽 허벅지에 위치하고, 마롱 선수는 엉덩이 뒤쪽에 위치하는데, 선수들마다 신체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라켓의 위치가 다른데, 이를 라켓의 파워 포지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롱 선수와 팀오블 선수의 백스윙 끝에서 라켓 위치는 서로 다르지만, 이렇게 라켓이 위치하고 나서 오른발로 차게 되면 그 힘이 전달되어서 라켓이 돌아나오면서 임팩트 때 라켓의 각도가 결정됩니다. 이때 손목이나 팔로 라켓 각도를 조절하지 않습니다. 공이 어느 타이밍에 맞느냐에 따라서 스윙 궤적과 타이밍이 다른데, 본인만의 타이밍을 가져가야 합니다. 임팩트 때 정확한 타이밍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 타이밍은 본인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날아오는 공은 모두 다 다른데 일정한 타이밍을 가져가면서 임팩트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공이 빠르게 오면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오른발을 차면서 스윙할 수밖에 없고, 공이 느리게 오면 기다렸다가 오른발로 차면서 스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정한 타이밍에 임팩트를 해야 라켓 각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타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롱 선수가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보면서 정확한 타이밍에 공을 임팩트하고 있습니다. 탁구 타격은 백스윙을 할 때 타이밍도 정확해야 하지만,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라켓이 정확하게 위치를 하면 오른발로 차면서 포드 스윙을 해야 하는데, 이 타이밍을 잘 가져가야 합니다. 물론 이 타이밍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이 날아오는 스피드와 회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선수들마다 임팩트 되는 타이밍이 조금씩 다르고 타이밍 잡는 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선수는 왼쪽 어깨로 공을 잡아서 칠 수도 있고 어떤 선수는 왼팔로 공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 잡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임팩트 타이밍에 따라서 스윙 궤적과 라켓 각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윙할 때 라켓 각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팩트 타이밍에 따라서 라켓 각도와 스윙 궤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타격할 때 일정한 타이밍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팔 위주로 스윙을 했던 분들은 이런 연습을 하면 정말 어색할 겁니다.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도 야구를 하면 대단히 어색한데 그 이유는 야구 투구나 타격 메커니즘이 몸이 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팔 위주로 스윙을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색할 겁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겠지만 이를 이겨내야 합니다. 어색함을 빠르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각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스트레칭과 함께 하체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타격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만들어내면 어느 순간 탁구 실력은 빠르게 향상될 겁니다. 계단식으로 실력이 향상되지 않고 비 오는 날 축순이 쑥 커지는 것처럼 실력이 아주 빠르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실력이 경기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연습이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